뭐라고요? 언니가 지금 저를 뭘로 보고? 37세 최민정이 의자를 거칠게 밀쳐내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가늘게 뜬 눈에서는 도끼가 서렸다. 평소에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트트러져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다. 15년간 뭘로 봤는지 궁금하세요? 놀고 먹는 사람으로 봤어요. 40세 이선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5년간 쌓아온 원한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앞치마를 두른 손이 주먹을 꽉 쥐며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이마에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한 흔적인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어머, 언니가 정말 그런 소리를. 민정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15년간 명절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엌에서 혼자 고생한 게 누구예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민정 씨는 그동안 뭘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소파에 앉아서 드러나 보면서 언니, 수고해요. 한마디면 끝이었잖아요.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정이 당황해하며 맞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자신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당연하다고요? 하하. 선영이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그럼 재산 분할할 때도 당연히 큰아들이 다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은 큰며느리가 다 하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아까 전 남편과 함께 유산 얘기를 꺼내며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일이 떠올랐다.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15년간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의무는 모른 척 하셨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험악하게 변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42세 큰아들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와 동생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39세 작은아들 성우는 아내 편을 들고 싶었지만 형수의 기세에 눌려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언니가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언제 권리만 주장했다고 그래요. 민정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명절 준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운 적 있어요? 아니면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 적이라도 있고요? 그건. 민정이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모두 선영의 몫이었다. 15년간 명절마다 지켜봤어요. 저 혼자 준비하는 모습을. 선영이 차례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위에는 온갖 전과 나물, 과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이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맙다고 했잖아요. 고맙다는 말로 15년이 해결돼요. 그럼 저도 매번 시동생, 내 외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선영의 말에 민정이 완전히 화가 났다. 진짜 언니 너무 심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선영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5년간 명절마다 손님 노릇만 하면서 재산은 공평하게 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손님 노릇했다고 그래요. 민정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선영이 민정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설거지라도. 나요. 손목 아파요.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정의 팔이 차례상에 부딪혔다. 쨍그랑.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위의 그릇들이 다닥으로 떨어졌다. 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나물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과일들도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어른들의 싸움에 겁을 먹은 것이다. 어머나, 68세 시어머니 김정순이 부엌에서 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차례상이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40년간 정성스럽게 지켜온 명절 차례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두 며느리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보며 허탈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다. 민정도 창백한 얼굴로 바닥을 바라봤다. 자신의 잘못으로 차례상이 엉망이 된 것을 알고 있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깨진 그릇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68세 김정순이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아이고, 허리야. 김정순이 어둠 속에서 신음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6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무릎을 주무르며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선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명절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다. 부엌으로 향하던 정수는 깜짝 놀랐다.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이선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던 것이다. 선영아, 벌써 일어났니? 몇 시에 일어난 거야? 어머니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선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도 새벽잠을 설쳤다. 명절만 되면 항상 그랬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잠이 오지 않았다. 고생이 많구나. 정말.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찮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금세 끝날 거예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같은 궁금증이 있었다. 작은 며느리는 언제쯤 일어날까?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할 일을 시작했다. 정수는 무와 당근을 썰기 시작했고 선영은 감자를 씻어서 숯에 넣었다.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선영아, 전 반죽은 어떻게 할까? 작년처럼. 네, 맛있었어요. 그대로 해주세요. 15년간의 경험으로 두 사람의 손발은 척척 맞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거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물 주세요. 선영아, 애가 깼나 보네. 내가 다녀올게. 정순이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선영은 전 반죽을 정성스럽게 치댔다. 밀가루가 손에 끈적하게 붙었지만 정성을 다해 반죽했다. 호박전, 감자전, 동그랑땡, 전부치, 깨십저. 만들어야 할 전의 종류만 해도 5가지였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에야 민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에 나타난 민정은 기지개를 켜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스마트폰부터 꺼냈다. 민정아, 이제 일어났구나. 선영이가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어. 정순이 넌지시 말했지만 민정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아, 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전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못해서. 그리고는 다리를 소파에 올리고 SNS를 보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부엌에서는 선영이 혼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이 팽팽 튀어서 앞치마에 얼룩이 생겼고 던 기름 냄새 때문에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렇게 일어나서 저런 인사를 하는구나. 선영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정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언니, 진짜 대단하네요. 벌써 전이 이렇게 많이? 접시 위에 노릇노릇하게 쌓인 전들을 보며 민정이 감탄했다. 아직 반도 안 끝났어요. 나물도 해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고. 선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은근히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였다. 아, 저는 요리를 못해서 언니가 하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민정이 애매하게 웃었다. 그래도 간단한 거라도 오히려 제가 끼어들면 방해만 될까 봐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드라마를 틀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15년간 들어온 똑같은 핑계였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나물을 준비하려던 정순에게 선영이 말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서 있기 힘들어 보였다. 미안하다. 선영아. 정순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부엌에는 선영 혼자만 남았다. 도라지 나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생채. 각각 다른 양념으로 정성스럽게 무쳐야 하는 나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민정이 아이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아직 차례 안 지냈잖아. 조금만 기다려. 언제 해요? 언니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민정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다. 마치 선영이 너무 늦게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선영은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한참 후에 남편들이 일어났다. 성우와 성우가 거실로 나오며 기지개를 켰다. 벌써 다 준비됐네. 성우가 놀란 듯 말했다. 형수님이 새벽부터 하셨거든요. 민정이 대답했다. 마치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이었다. 선영아, 고생했어. 성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말이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편하게 잤는데. 성우도 덧붙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지막 설거지를 하면서 선영은 생각했다. 15년간 매번 이랬지.
새벽부터 혼자 준비하고 작은 며느리는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구경만 하고 남편들은 한참 후에 일어나서 고생했다고 한마디. 그리고 이제 곧 그 익숙한 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재산 얘기가. 선영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누군가는 새벽부터 혼자 고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선영은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가슴속은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15년 전,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설레었다. 젊은 신부였던 선영은 시댁 명절이 신기하기만 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큰 상을 차리는 것도 모든 게 새로웠다. 선영아, 천천히 해. 처음인데 뭘 그렇게 서둘러? 그때 시어머니는 다정했다. 서툰 며느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고마워. 우리 큰 며느리 참 반듯하네. 첫 번째 명절. 선영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했지만 뿌듯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 두 번째 명절도, 세 번째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며느리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명절 준비는 당연히 큰 며느리의 몫이었다. 그런데 5년 후, 작은 며느리 민정이 들어왔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선영은 기대했다. 두 며느리가 함께하면 일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번째 명절부터 달랐다. 언니, 저 정말 요리를 못해서요. 언니가 하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민정의 첫 마디였다.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괜찮아요. 같이 배워가면 되죠. 그런데 제가 실수하면 가족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결국 그 명절도 선영 혼자 준비했다. 민정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지. 선영은 이해하려고 했다. 두 번째 명절, 세 번째 명절.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민정은 점점 더 당당해졌다. 언니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전 아직 멀었어요. 언니가 하시면 완벽한데 제가 끼어들어서 망칠까 봐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선영의 가슴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았다. 당연한 거라고? 그 이후로 선영은 남편 성호에게 하소연해봤다. 여보, 민정이가 명절 때마다 도움을 안 줘서 힘들어요. 뭐? 도와주지 않아? 네. 제가 혼자 다 준비해요. 성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냥 참아. 집안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동생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거야. 큰 며느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잖아.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남편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 다음 명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정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어머니,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선영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차례상이 차려지고 나면 제일 먼저 앉아서 음식을 집어먹었다. 언니,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끝내줘요. 칭찬은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칭찬이 선영에게는 독처럼 느껴졌다. 7년째, 8년째. 선영은 점점 지쳐갔다. 여보, 정말 힘들어요. 매번 혼자 준비하는 게 또 그 얘기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대충이라니.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동생 부부 앞에서 괜히 갈등 만들지 마. 집안 분위기 나빠진다고. 남편은 점점 더 무심해졌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10년째가 되던 해, 선영은 정말로 몸이 아팠다.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열이 38도까지 올랐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어머,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지? 정순이 걱정스러워했다. 그때 민정이 나섰다. 어머니, 제가 해볼게요. 언니가 가르쳐 주시면. 선영은 기대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정이 나서서 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양념은 얼마나 넣어요? 이거 맛이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선영이 다시 부엌에 들어가야 했다. 민정은 옆에서 보기만 했다. 역시 언니가 해야 제대로 되네요. 전 정말 안 돼요. 그날 밤, 선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열이 나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12년째, 13년째. 이제는 패턴이 완전히 굳어졌다. 민정은 아예 부엌에 오지도 않았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언니 혼자 해도 척척 잘하시는데 제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제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다. 그러면서도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언니 손맛이 최고예요. 14년째. 작년.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민정이가 10년 넘게 명절 준비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도와준다는 게 또 시작이야.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그게 말이 돼요? 둘 다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가 좀 희생하면 안 돼. 집안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때 선영은 깨달았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올해 15년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민정은 이제 아예 뻔뻔해졌다. 부엌에서 혼자 서 있는 선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올랐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참으라고. 15년을 참았는데 또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야? 오늘은 정말 다를 것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선영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차례상 차릴까? 정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온종일 준비한 음식들이 접시마다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노릇노릇한 전들,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 윤기 나는 나박김치까지.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다. 네, 어머니. 제가 옮길게요. 선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첫 번째 접시를 들었다. 무거운 동그랑땡 접시였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옮겨서 차례상 위에 놓았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우와 성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차례상 주변에 앉았고 아이들도 엄마들 옆에 조르르 따라왔다. 우와, 음식 진짜 많다. 성우의 큰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랑 큰엄마가 하루 종일 만드신 거야. 민정이 아들에게 설명해 줬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뉘앙스. 선영은 두 번째, 세 번째 접시를 나르면서 그 말을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참았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선영아,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성우가 일어나서 접시 하나를 들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한 개만 옮기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고맙긴 한데 어디에 뭘 놓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15년간 차례상을 차려왔는데 남편조차 어느 위치에 뭘 놓는지 모른다는 게 서글팰 뿐이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성우의 칭찬도 공허하게 들렸다. 선영이 접시들을 계속 나르는 동안 민정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차례상을 구경하고 있었다. 엄마, 저거 맛있어 보여. 응. 큰엄마가 잘 만드셨네. 민정은 아이에게 대답하면서도 차례상을 찬찬히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접시까지 모두 옮기고 나서 선영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15년간 해왔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거운 접시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허리도 아팠다. 자, 이제 다 됐네. 정순이 만족스럽게 차례상을 바라봤다. 조상님께 올릴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녀는 차례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고기가 왜 이렇게 적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다.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정이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역력했다. 고기라니. 동그랑땡도 있고 불고기도 있는데. 정순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다른 집들은 더 푸짐하게 차리던데. 민정이 다른 집과 비교하며 말했다.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듣고 있다니. 그리고 과일도. 배는 왜 이렇게 작은 걸로 샀어요? 큰 거로 사야 보기 좋은데. 민정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다. 사과도 좀 더 빨간 걸로. 이건 너무 색이 연해 보여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럼 민정 씨가 준비하시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네.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다. 15년간 구경만 하시더니 이제 불평까지 하시네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민정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다. 언니가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실 거면
직접 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준비하고 나서 불평 들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원망이 담겨 있었다. 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의견을 말한 건데요. 의견이라고요? 선영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15년간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시고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의견이라고요. 거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다. 남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들, 이러지 마. 명절인데. 성우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선영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명절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명절인데요? 선영이 성우를 향해 소리쳤다. 15년간 매번 저 혼자 준비하는 명절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선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더 이상 진정할 수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민정은 선영의 기세에 눌려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평소에 조용하던 큰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선영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15년간 명절마다 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언니가 워낙 잘하셔서. 그만해요. 그 핑계 15년간 지겹도록 들었어요. 선영의 소리에 아이들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하지만 선영은 멈출 수 없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잘한다는 핑계로 15년간 놀고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불평이라고요.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정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심하다고요. 뭐가 심해요? 저를 놀고 먹었다고 하시는 게 심하죠. 사실이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조상님께 올릴 정성스러운 차례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정순이 부엌에서 급하게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선영과 민정은 차례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15년간 쌓인 갈등이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자, 그만. 차례부터 지내자.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조상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평생 예의를 중시해온 그녀로서는 견딜 수 없었다. 선영과 민정은 서로를 노려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냉랭한 기운은 여전했다. 차례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례의식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는 모든 과정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평소보다 조용히 있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 성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소주를 꺼냈다. 명절이니만큼 가족들과 함께 마시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래, 오랜만에 한잔하자. 성우도 동조했다. 그도 형수와 아내 사이의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분위기를 돌리고 싶었다.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잔은 모두들 조심스럽게 마셨다. 아까 있었던 일 때문인지 대화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술이 조금씩 돌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성우의 말이 많아졌다. 평소의 형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던 그가 술 기운에 대담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형, 요즘 어때?
사업은 그럭저럭 하지. 너는? 나도 비슷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형제 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성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몇 잔 더 마신 후 성우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그런데 형, 어머니가 시골 땅 정리하신다며? 순간 정순의 손이 멈췄다. 술잔을 들다가 그대로 공중에 멈춘 채 성우를 바라봤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니? 저번에 어머니가 두동산에서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궁금해서. 성우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민정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물어보라고 부추겼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재산 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냥 알아보기만 한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정순이 애매하게 답했다. 사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재산 정리를 고려하고 있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 성우가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혹시 형님이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죠? 이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고 선영도 놀라서 성우를 바라봤다. 성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 그냥 궁금해서요. 예전에는 큰아들이 다 물려받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공평하게 나누잖아요. 성우의 말에 민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재산은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을 부추겨서 이 얘기를 꺼내게 한 것이다. 큰아들만 챙기시면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은 아들인데. 민정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정순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명절 차례 지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 어머니, 전 잘못된 말 한 거 없어요.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게 맞잖아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술을 조금 마셨지만 사실 그녀는 멀쩡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이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까 명절 준비 때문에 싸웠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산 얘기까지 꺼내는 것이다. 공평하게요? 선영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웃기지 마세요. 언니, 뭐가 웃기다는 거예요? 민정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럼 일도 공평하게 하셨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15년간 명절 준비에 손끝 하나 까딱한 적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민정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이건 이거라고요. 일은 큰 며느리가 다 하고 재산은 공평하게 달라고요. 선영의 말에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영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15년간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의무는 모른 척했잖아요. 언니, 너무해요. 민정도 벌떡 일어났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뭘 하셨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본 거 말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성우와 성우는 어쩔 줄 모르고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들, 이러지 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언니가 정말 너무하네요. 민정이 손을 떨며 소리쳤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냐고요? 선영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5년간 명절마다 손님 노릇만 하면서 재산은
공평하게 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손님 노릇했다고 그래요. 민정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설거지라도 해주세요. 선영이 민정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다. 나요. 아파요. 민정이 손목을 빼려고 발버둥쳤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놔달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차례상 주변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어머나. 정순이 소리쳤다. 그만해. 성우와 성우도 급하게 일어나서 둘을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졌다. 민정이 선영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을 빼는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차례상에 부딪혔다. 쨍그랑.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위의 그릇들이 다닥으로 떨어졌다. 동그랑땡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나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순이 정성껏 깎아놓은 배와 사과도 바닥에 떨어져 멍이 들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68년 인생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조상님께 올릴 정성스러운 차례상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선영과 민정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들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15년간의 갈등이 마침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폭발했다. 뭐라고요? 언니가 지금 저를 뭘로 보고? 민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15년간 뭘로 봤는지 궁금하세요? 놀고 먹는 사람으로 봤어요. 선영도 참던 것이 터져버렸다. 68세 김정수는 부엌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며느리가 차례상 앞에서 역사를 잡고 고성을 오가는 모습.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 더욱 떨렸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벽을 짚고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40년 전 28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와서 지금까지 매년 명절만 되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성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졌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드디어 명절 준비를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선영이는 정말 착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묵묵히 일했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기뻤다. 이제는 세 명이서 함께하니 더욱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수는 떠올려 봤다. 언제부터 민정이가 부엌에 오지 않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선영이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지.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큰 며느리는 새벽부터 고생하고 작은 며느리는 거실에서 구경만 하는 것을. 하지만 참았다. 집안 화목을 위해서. 며느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모른 척했구나. 정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선영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조상님께 정성으로 올린 차례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니. 놀고 먹는 사람으로 봤어요. 선영의 절규 같은 소리가 귀에 박혔다. 놀고 먹는 사람.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15년간 참아온 큰 며느리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다. 언니가 너무 심해요. 민정의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정순에게 공허하게 들렸다. 15년간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심하다고만 하는 것이. 두 며느리는 여전히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선영은 15년간 쌓인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고, 민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성우와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여보들, 그만해. 언니, 동생, 이러지 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할머니와 엄마들이 싸우는 모습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이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 도와줘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믿겨본 적 없는 거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명절이 아니었다.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거짓된 평화였을 뿐이었다. 정순이 벽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떨리던 다리에 힘을 주었다. 68세의 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만. 정순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40년간 이 집의 어머니, 시어머니로서 참아왔던 모든 것이 담긴 소리였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선영과 민정도 서로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성우와 성우도 멈춰섰다. 심지어 울고 있던 아이들도 할머니의 무서운 목소리에 울음을 멈췄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68세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내려다봤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전들, 나물들, 과일들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조상님께 올릴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이렇게 바닥에 버려진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따로 있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 15년간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정순이 차례상을 바라봤다. 아직 엎어지지 않은 부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정순이 떨리는 손을 들어 차례상 끝을 잡았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성우가 당황해서 물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있는 힘을 다해 차례상을 밀쳤다. 쿵. 남은 음식들과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촛불도 넘어지면서 꺼졌다.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이 안전히 망가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어머니, 할머니.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 40년간 지켜온 관습을 스스로 무너뜨린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다.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조상님 앞에 차린 상보다 살아있는 가족끼리 지켜야 할 도리가 먼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렇게 명절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은 이제 끝이야. 정순의 선언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린 순간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는 원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명절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때가 왔다. 차례상을 엎어버린 후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40년간 지켜온 전통을 스스로 무너뜨린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모든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평생 온화했던 시어머니, 할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들을 바라봤다. 먼저 민정을 보았다.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다. 그 다음 선영을 보았다. 큰 며느리는 앞치마가 흘러내린 채로 서 있었다. 이마에는 아직 땀이 맺혀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15년간 고생한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정순의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년 명절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순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말하는 걸 모두 똑똑히 들어. 모든 사람이 정순에게 집중했다. 아이들까지도 할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어머니, 성우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조상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조상님을 모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는 모시지 않겠다는 거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서 차리는 상은 조상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다. 정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 40년간 명절마다 무엇을 받는지 아니. 정순이 계속 말했다. 한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고 다른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을. 그런 걸 보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다. 집안 화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정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화목이 아니었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거짓된 평화였을 뿐이야. 정순이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정아. 네. 어머니.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15년 동안 뭘 했니?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가 뭐야?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는 게 제 나름대로야.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는데. 도우려고 했다고. 15년 동안. 정순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명절 음식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있어? 차례상 차리는 법이라도 알아? 민정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의무는 모른 척했잖아.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하면서 일은 큰 며느리가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머니, 그건 뭐야? 핑계가 또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15년간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한 사람이 내 재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민정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정순이 이번에는 선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선영아. 네. 어머니.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말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인정의 말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하고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참았지. 내가 너무 모르는 척했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선영이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부엌에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을 거다. 정순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선영이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15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순이 다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산 얘기도 확실히 해두자.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시골 땅과 이 집,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선영이에게 물려줄 거다. 어머니. 성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뭘 했는데? 정순이 성우를 쳐다봤다. 15년 동안 명절마다 형수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아내가 도우라는 말 한 번 했어. 그건 부부간의 일이고. 부부간의 일이라고. 그럼 재산도 부부간의 일이네. 내가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이야. 정순의 논리에 성우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한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어. 민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당연하지 않아?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15년간 놀고 먹으면서 재산까지 받으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정과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순이 마지막 선언을 했다. 앞으로는 명절에 모이지도 않을 거야. 각자 편하게 살라고. 어머니. 성우가 놀라서 말했다. 그럼 가족이 언제 만나요? 가족이라고. 이게 가족 같아? 정순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가리켰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야지. 한 사람만 희생하게 만드는 건 가족이 아니야. 정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 만나고 싶으면 평소에 만나. 억지로 모여서 누군가를 고생시키는 명절은 이제 없어. 정순이 선영을 다시 바라봤다. 선영아, 너는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정순의 선언이 끝났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거짓된 평화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도 없을 것이다.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정순의 선언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만이 방금 벌어진 일의 생생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40년간 지켜온 명절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였다. 선영은 정순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내려다봤다. 68세에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이해와 인정이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순이 선영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참고 견뎠구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해방감, 안도감도 함께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다 알아. 정순이 선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보장해 줄게. 한편 민정은 벽 쪽으로 물러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민정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평소에 온화하고 며느리들을 공평하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올 줄이야. 어머니.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로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 정순이 민정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지만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요.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똑같은 며느리라고? 정순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똑같았으면 일도 똑같이 했어야지. 권리만 똑같다고 우기면 되는 거야? 저는 제 나름대로 했다고요. 민정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제 나름대로가 뭐냐고 몇 번을 물어봐야 대답하겠소.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소파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제 나름대로야. 드라마 보는 게 제 나름대로고. 민정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성우가 나섰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심해. 정순이 성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15년간 아내가 일 안 하는 걸 보고도 내버려둔 너는 뭐야? 너도 똑같이 책임이 있어. 그거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명절마다 집에 와서 형수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는 걸 몰랐다고. 성우가 말문이 막혔다.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했던 거잖아. 편했으니까. 정순의 말에 성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민정의 분노가 폭발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 없어요. 민정이 소리치며 일어났다. 1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가족이라고? 정순이 민정을 쳐다봤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만 고생시키는 게 가족이야. 저는 도우려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정순의 질문에 민정이 대답하지 못했다. 15년 중에 명절 음식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있어. 차례상 차리는 걸 도와준 적 있고 설거지라도 해본 적 있어. 그건 언니가 워낙 잘해서. 또 핑계네.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매번 핑계만 대면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민정이 완전히 화가 났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정이 거칠게 머리카락을 넘기며 소리쳤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이런 집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그녀가 성우를 향해 돌아섰다. 여보, 가방 챙겨요. 우리 나가요. 민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렇게 오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진정하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디스테릭하게 변했다. 어머니가 언니만 예뻐하시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성우가 아내를 말렸다.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사실이잖아요. 민정이 정순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었어요. 언니만 예뻐하고 저는 구박만 했잖아요. 그 구박. 정순이 민정을 노려봤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돈까지 줬는데 그게 구박이야? 명절 일도 안 시켰는데 그게 구박이고 일을 안 시켰다고요. 항상 언니 도보라고 하셨잖아요. 도보라고 했지. 일을 시킨 적은 없어. 그런데도 안 도왔잖아. 정순의 논리에 민정이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성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호를 바라봤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저도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아내가 혼자 고생하는 걸. 성호가 민정과 성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민정이는 도와주지 않을까? 민정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형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을 말하는 거야.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내가 15년간 혼자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 성우가 당황해서 형을 바라봤다.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욱 공평했어야지. 성우의 말에 성우도 할 말을 잃었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도 이런 집 질렸어요. 그녀가 가방을 챙기며 성우를 재촉했다. 여보, 빨리 가요.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민정아, 가요. 지금 당장. 민정이 현관 쪽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1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언니 혼자 잘해보세요.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성우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따라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거실에는 정순, 성우, 선영,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다. 갑작스러운 조용함이 찾아왔다. 정순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구나.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3일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정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오전 8시에 일어났다. 더 이상 새벽 5시부터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명절 준비로 바쁠 필요도 없었다. 부엌으로 나오니 선영이 이미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응, 잘 잤어. 오랜만에 푹 잔 것 같네. 정순이 선영 옆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이미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바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선영아, 후회 안 하지? 무엇을요? 민정이가 나간 건 말이야. 선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이 집안을 감돌았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어머니, 성훈에는 연락 없었어요? 어제 성우가 한 번 전화했어. 민정이가 친정에 가서 며칠 있겠다더라. 아, 그렇구나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지? 물어보더라고. 선영이 잠시 멈춰서 정순을 바라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말했어. 정말로 바뀔 각오가 되어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놀고 먹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도 있었다. 그녀도 미워서 내쫓은 건 아니었다.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선영아,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응. 명절이니까 일찍 퇴근했어. 성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차례상이 차려져 있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부산하게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형순이, 오늘 뭐 안 해요? 뭘요? 차에. 아니,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성우의 말에 정순과 선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거창한 건 안 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네, 어머니. 제가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선영이 일어서려고 하자 정순이 손을 잡았다. 혼자 하지 마. 우리 같이 해. 어머니가요? 응. 이제부터는 같이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다. 성우도 넥타이를 풀고 따라왔다. 나도 뭔가 도울게. 정말요? 선영이 놀라서 물었다. 남편이 부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다. 나도 이제 배워야지. 성우가 소매를 거두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지.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요리를 했다. 정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선영은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다. 성우는 서툴지만 상추를 씻고 접시를 나르며 도왔다. 아빠, 저도 도와줄게요. 아이들까지 나서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리했다. 우와, 우리 가족 모두 요리사네.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1시간 후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화려한 전도 없고 복잡한 나물도 없었다. 대신 뜨끈한 김치찌개와 삼겹살, 그리고 신선한 쌈 채소들이 놓여 있었다. 자, 건배. 성우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 모든 가족이 잔을 부딪혔다. 아이들은 우유로, 어른들은 소주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선영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다. 그냥 김치찌개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거지.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하면 부담스럽기만 한데 같이 하니까 재미있었어.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억지로 차린 차례상을 앞에 두고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아빠, 회사는 어때요?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모두가 함께했다. 성우는 그릇을 나르고 아이들은 물기를 닦았다. 정순과 선영은 설거지를 함께 했다. 이게 진짜 명절이네. 선영이 그릇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명절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복잡한 차례상이나 힘든 준비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정순이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 명절의 진짜 의미는 가족이 함께하는 거야. 누군가 희생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함께 TV를 봤다. 별다른 프로그램도 아닌 평범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함께 보니 더 재미있었다. 할머니, 웃으시는 모습 너무 좋아 보여요. 손자가 정순에게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요즘 기분이 좋거든. 왜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돼서. 아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행복해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하나씩 잠자리에 들었다. 정순과 선영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루를 정리했다. 선영아,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선영이 정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구도 혼자 고생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민정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집에서 계속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정순이 잠시 생각했다.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진짜 바뀔 거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 알겠습니다. 민정이한테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선영을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고마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는 줘야지. 가족이니까. 한 달 후. 민정이 다시 돌아왔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다. 명절 준비를 할 때도 먼저 나서서 도왔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다. 선영도 기꺼이 가르쳐줬다. 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돼.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때로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복잡한 상차림이나 화려한 준비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마무리. 68세 김정순의 용기 있는 결단이 온 가족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